셀프 세차장에서 독보적인 아우라를 내뿜는 이 남자. 세상에 손에 든 장비에서부터 입이 떡 벌어집니다. 목공소에서 나무 결을 다듬는 샌딩기예요. 물건의 원래 목적이 뭐였는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그저 깔끔하게 세차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최상의 세차 도구. 여성분들이 화장할 때 쓰는 브러쉬거든요. 화장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얼굴에 터치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보통 정성으로는 엄두조차 내지 못할 꼼꼼한 세차 방법. 셀프 세차에 대한 노하우를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줘서 셀프 세차의 매력, 재미를 좀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디테일 세차의 신 최윤석 달인을 소개합니다. 그를 만나기 위해 찾은 곳은 대전의 한 셀프 세차장. 잠시 후 멀끔한 복장의 달인이 나타납니다. 안녕하세요. 최윤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차를 잘한다고 들었어요. 오염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하고 그거에 대한 좀 전문적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제거를 하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혹시 세차도 장비빨인가요? 트렁크 안이 세차 도구로 꽉 차 있습니다. 이거는 자동차 휠에 오염 찌든 기름때 같은 거 제거하는 용도고요. 얘는 철분 제거제고요. 오염의 상태에 따라 또 차의 부위에 따라 사용하는 약품과 장비가 모두 다르답니다. 보통 셀프 세차장 도착하면 차량을 좀 열기를 식혀야 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측정기가 있을 때 정확하게 한번 채보시면 22도 정도 나오죠? 저 같은 경우는 차를 좀 세워놨기 때문에 열기에 많이 떨어졌어요. 이 정도 온도면 바로 세차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엔진뿐만 아니라 우리가 휠 디스크 쪽도 체크를 해야 돼요. 이 안쪽이 휠 디스크라고 하거든요. 저 여기가 브레이크. 브레이크 제동을 하는 데 쓰이는 부분인데 이 녀석이 정말 뜨거워요. 여기에 바로 고압수를 뿌리면 자칫 브레이크 디스크 변형이 일어날 수 있어요. 네, 17도. 이렇게 많이 식혀놓은 다음에 세차를 하는 게 좋은 방법이죠. 엔진룸하고 이 휠 디스크 온도는 꼭 체크하는 게 셀프 세차할 때 중요한 체크 포인트예요. 온도계에 이어 상상치 못한 또 다른 장비. 산업용에 쓰는 드릴 햄머인데 이 안쪽 깊은 곳에는 소리 잘 안 가거든요. 그럴 때 이 녀석으로 돌려서 전동 해머드릴 끝에 소를 달아 타이어 휠을 닦아내는 달인. 공구가 청소도구로 탈바꿈되는 기막힌 순간입니다. 그의 범상치 않은 세차용품들, 이건 또 뭘까요? 접지면이 이렇게 홈이 파여져 있거든요. 이런 데에 돌멩이들이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당겨가지고 돌멩이들을 꺼내는 용도에 모양이 다 달라가지고 크기마다 필요할 때 바꿔서 쓸 수 있어요. 원래 세차를 위해 만들어진 용품처럼 사용되는 물건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얘를 셀프 세차 때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건 세차할 때 도장면에 철분을 제거하는 세척제예요. 아니 무슨 실험이라도 하는 걸까요? 세척제를 리트머스 종이에 뿌리는 달인. pH 테스트지가 좀 변했죠? 수치가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세차인가 과학인가? 8에서 9 정도 수치를 보이는 약한 알칼리성 세제로 체크가 되네요. 원래는 얘가 pH 수치가 9에서 10 정도 보이는 알칼리성 세척제였는데 도장면은 아무래도 좀 안전하게 사용하고 싶어서 8에서 7 정도의 약한 알칼리성 세척제로 좀 중화를 시킨 녀석이에요. 일반 세제의 농도를 중화시켜 사용하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답니다. 타이그로시 부분이 탈색이 일어나가지고 지울 수가 없어요. 강한 세정제를 쓰면 간혹 이렇게 부작용이 생기더라고요. 오염의 종류에 따라 세제의 농도도 달라져야 한다는 게 그의 세차 지론. 이야 정말 디테일합니다. 여성분들이 화장할 때 쓰는 브러쉬거든요. 그죠. 네. 우리 세차할 때도 똑같이 도장면을 화장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듯이 얼굴에 터치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터치를 해주시면 돼요. 이 작업도 범상치 않죠? 저는 유리면만 타올로 제거를 합니다. 타올 안쪽에 오염물들이 박혀버린 상태로 물기를 제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도장면에 상처가 생길 수 있어요.
타월로 물기를 제거하는 부위는 딱 유리창까지만. 표면에 흠이라도 생길까 차체는 아예 건들지도 않는데요. 그럼 남은 물기는 어떻게 제거할까 싶던 그때 뭔가를 가져온 달인. 아니 이건 또 뭔가요? 진짜 대단하다. 세차장 같은 경우는 에어건이 한쪽에 고정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쪽에 네, 저거를 무리하게 선을 당기다가 보면은 이런 도장면에 긁히는 원인이 돼요. 그러면 생각보다 상처가 심해가지고 도장면이 정말 크게 흠집이 생겨요. 그런 거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충전식 송풍기로 물질 제거를 해줍니다. 충전식 송풍기는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것이 장점인데요. 하지만 그것만으론 만족할 수 없는 달인. 가방에서 뭔가를 꺼냅니다. 이건 헤어드라이어 아닌가요? 네, 마지막에 이걸로 완전하게 도장면에 남아있는 수분을 뽀송뽀송하게 날려버리는 거죠. 페인트가 묻은 그런 상처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 부분. 보여요. 네. 아무리 깨끗하게 차를 쓴다고 해도 종종 생기는 흠집. 이럴 땐 그만의 비책이 있답니다. 목공소에서 나무 결을 다듬는 샌딩기예요. 이런 상처를 없애주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어요. 거친 나뭇결을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샌딩기를 여기서 보게 될 줄이야. 상상 그 이상의 세차를 보여주는 달인입니다. 깨끗하게 제거가 됐는지 한번 볼까요? 이제 하나도 남아 있는 게 없네요. 어디였어요? 아까 이 부분이었는데 지금 페인트 자국이 하나도 안 보여요. 아주 깨끗하게 제거가 됐어요.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던 디테일 세차의 여정이 마무리됩니다. 정말 끝났습니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스스로의 만족 같아요. 일을 하다 보면 많이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이렇게 셀프 세차를 하면 차도 깨끗해지고 성취감도 생기니까 쌓였던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는 느낌이에요. 세차를 맡긴 사람은 좋아하겠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은 조금 피곤한 세차에 너무나도 진심인 달인. 그런 달인에게 사람들은 두고 이렇게 말한답니다. 좀 디테일하게 세차를 하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저보고 세차 환자라고 부르십니다. 세차의 진심인 도안기 달인입니다. 네. 사장님이세요? 네. 운영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고 세차장 5년이면 안 보이는 곳까지 닦아내는 기술을 연마한다나요? 물줄 기술의 실력부터 남다릅니다. 대부분 보면 물을 막 이렇게 아래위로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뿌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너무 빨리 이게 지나가니까 여기 틈새에 있는 먼지들이 잘 안 빠질 수가 있거든요. 항상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을 두고 틈새 세차라고 해야 할까요? 틈새를 따라가면서 공략하네요. 창문 쪽만이 아니라 차 전체의 틈새에 물줄기를 쏩니다. 문 안쪽까지 말이죠. 오, 자석이 젖을까 걱정인데요. 괜찮은 거죠? 물 방향을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세워서 쓰는 거죠. 그럼 물이 이쪽 바깥쪽으로 튀거든요. 강력한 물줄기가 초고속 직진을 하는데 어디 보자. 근데 진짜 여기만 좀 물이 약간 튀었지 네. 이쪽 물이 없네요. 네네네. 오. 달인이 특별히 살피는 곳은 여기. 아이고, 먼지가 많네요. 대부분 보면은 주유하면서 진짜 깨끗해야 되는 곳이 주유구거든요. 혹시라도 주유구에 붙은 먼지가 정전기를 일으킨다면 어쩌면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에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는 지론입니다. 도로를 달리면서 온갖 먼지에 휩싸인 차체도 씻겨주는데요. 뭐 하시게요, 사장님? 아 이거요. 이게 저희가 세차를 하다 보면 요거는 이제 차 피부 표면 닦는 거고 요거로다가는 휠을 닦거든요. 왜냐면 휠 닦은 거로 차 표면 닦으면 기스가 날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 구분하려고 색깔을 틀린 거를 쓰고 있습니다. 아, 이거랑? 네, 요거는 표면 닦고 요거는 휠 닦고. 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거 저 비누거품에서 유리를 닦거든요. 차 부위마다 재질이 다르니 도구를 달리한다는 달인. 먼지 한 톨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보이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집요하게 닦아줍니다. 한참 거품을 내다 말고 그게 뭐죠? 주머니에서 꺼낸 무언가로 연신 휠을 찌르는데요.
세차 전용 붓입니다. 볼트 안에 이제 찌든 때들이 많이 있다 보면 나중에 이제 이게 타이어 교체를 하거나 휠을 교체할 때 이게 녹이 슬어가지고 잘 안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휠을 교체하는 시점까지 생각하는 달인의 세차 디테일 놀랍습니다. 한 차례 거품 세차가 끝나면 물 세차를 하고요. 그 다음으로 물기 제거에 들어갑니다. 이 작업은 2인 1조로 이루어지는데요. 자, 그만 딱자 같은 그 흔한 신호조차 주고받지 않고도 호흡이 척척. 박자가 딱딱 맞네요. 그분이 호흡이 좋으시네요. 얼마나 하셨어요? 저요? 예. 20년이요. 20년이요? 예. 딴 데도 많이 해봤는데 우리 상님은 좀 꼼꼼하게 하니까 좀 힘들어요. 그래요? 예. 시간도 걸리고 뭐 하니까 싫었는데 지금은 뭐 손님들도 그렇게 해주니까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들도 당연히 그냥 신나서 하는 거예요. 와, 거짓말 조금 보태면 눈이 부실 정도로 깨끗합니다. 끝나신 거예요? 아니요, 이제 끝이라뇨.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예? 시작이라고요? 세차 환자라고 불린다더니 그 이유를 알 것만 같은데요. 그건 뭐죠? 이게 열풍기라고요. 대부분 이제 세차를 하고 나면 차에 물기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틈새에. 그래서 이 열풍기로 해가지고 틈새에 있는 물을 다 제거를 하는 겁니다. 강아지 털 말리는 열풍기인데요. 그러니까 일종의 반려견 드라이기를 개조했답니다. 이게 이제 여름에는 한 7, 80도 정도 나오고요. 겨울에는 한 5, 60도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뜨거운 바람이. 아무리 수건으로 꼼꼼하게 닦아냈다 한들 열어보면 사실 물기가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게 그대로 마르면 물 얼룩이 지는데요. 달인은 이걸 못 참는답니다. 물 한 방울까지 다 닦아내야 직성이 풀린다는 달인. 장인 정신을 발휘해 물 한 방울 한 방울 열풍기를 쏘아줍니다. 열풍기에서 나오는 뜨거운 바람이 물기는 물론 물자국까지 지워버리네요. 구석구석 차 전체를 돌아가며 정성을 쏟습니다. 차에서 아무리 닦아도 물기 제일 안 빠지는 곳이 어딘지 모르시죠? 네네. 네, 잠깐만 보세요. 아니, 보라면서요. 두 눈 부릅뜨고 있었는데 어디 가시는 거 아니죠? 오, 달인! 바로 여기 창문이거든요. 창문이요? 네네. 어디요? 여기 올리면 아, 이거지. 오. 창문에 남아있는 물기. 이 물기 한 방울도 절대로 그냥 두고 보지 않는 달인. 안 보이는 물기까지 샅샅이 찾아내 반드시 제거해버리고 맙니다. 공기압까지 체크해주는 세심함. 아주 지난한 과정의 세차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맡기게 되면은 저 사장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은 또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이니까 저는 뭐 여기만 찾아오는 것 같아요. 쉬운 일이라도 일이다 생각하면 힘들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좋아서 하면 행복하잖아요. 달인은 세차를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 세차는요, 직업이자 취미이자 행복입니다. 하루에도 12번 손을 씻는 요즘이지만 운전대는 그냥 잡고 돌리고 계신다면 달인의 살균 소독이 필요하고요. 에어컨을 켰을 때 쾌쾌한 냄새가 난다고 해서 찾아오셨어요. 여름철 차에서 나는 에어컨 냄새 원인은 바로 이거. 원래는 하였습니다. 허허, 세상에 자동차를 새 걸로 바꿀 순 없어도 콜라 하나면 막 새로 뽑은 새 차와 같은 에어컨이 될 수 있고요. 청소하기 까다로운 발판을 지나 차량의 실내 전체를 안전지대로 만드는 달인의 살균 세차. 솔직히 세차를 하는 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 피부가 닿는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안전한 그런 세차법을 계속 연구하게 됐었네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살균 세차의 마스터 김영환 달인입니다. 자, 달인을 만나러 인천으로 간 제작진. 여름 내내 모질었던 장마와 태풍이 지나가자 힐링과 휴식이 필요한 자동차들이 달인의 세차장을 찾았는데요. 일감이 많아진 요즘 수만 번 돌릴 때 겨우 인사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세차하신 지 매우 얼마나 되시나요? 올해 15년 차 됐습니다. 달인 앞으로 하얀색 신차가 도착했는데요. 여름에 기승을 부렸던 벌레가 차에 붙었습니다.
벌레들이 이제 차에 쳐져갖고 이제 눌러붙어서 벌레 딱지가 됐어요. 아이고, 어디서 오물이 튄 건 줄 알았는데 차에 치여서 화석이 되어버린 벌레들. 안 닦여갖고 뭐 손톱으로 긁는다든지, 예. 뭐 수건으로 문질러도 안 닦인다든지. 맞아요. 이게 수건 세게 문질르면 또 여기 기스가 다 가져요. 벌레 붙은 세차를 세차하기 힘들 때 필요한 물품은 딱 요 두 가지. 이게 단백질 딱지다 보니까 네. 이거 다 기름 성분을 제거해주는 그 성능들이 있어요. 어떤 성분의 때인지 알면 해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클렌징 크림에 지방 분해 성분이 있는 녹차 가루를 섞고요. 그거 이제 문질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재료를 섞은 크림을 벌레가 딱 붙어있는 곳에 부드럽게 펴 바릅니다. 범퍼 곳곳에 점처럼 박혀있는 벌레 딱지에 녹차 마스크를 씌워주시고 시원하게 물로 샤워시킵니다. 아무리 수압이 강한 물을 뿌려도 스티커처럼 찰싹 붙어있던 벌레 사체였는데요. 호호, 딱지는 기가 막히게 사라지고 본연의 맑은 모습을 되찾은 자동차. 원리를 이용한 거죠. 단백질을 제거하기 위한 부분. 독한 세제를 가져오셨겠거니 했는데 물속에 자박하게 담겨있는 건 라면에서 가끔 보던 다시마였습니다. 다시마를 마치 행주처럼 넓게 잡아서 기름을 제거해주고 이번에 등장할 재료는 감자. 반으로 갈라서 전분을 쓰시나 했는데 단면에 치약을 바르시는군요. 감자는 이게 전분이 기름을 흡수하는 성능이 있고 치약 같은 경우는 약간 연마제가 있습니다. 단순히 기름때를 제거하는 걸 넘어서 유리 광택을 내기 위해 감자와 치약을 동시에 사용하는 건데요. 이렇게 천연 재료를 이용해서 효과가 제대로 나오는 건지 유리에 반을 나눠 비교 실험해봤습니다. 운전석 쪽의 유리는 달인의 방식으로 세척을 했고 조수석 쪽 유리는 달인의 손길이 닿지 않았는데요. 물을 끼얹어 본 결과 차이가 확실하게 느껴지시죠? 자, 그렇다면 운전대에 묻어있는 세균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해봤습니다. 면봉으로 운전대 한번 훑어주고 오염 정도가 얼마인지 체크했는데요. 우와. 약 400에 가까운 수치. 이 정도면은 일반 대중 화장실, 사람들 많이 쓰는 화장실 정도 수치가 됩니다. 막 세차를 마치고 나온 차들을 붙잡고 운전대 오염도를 측정해보니 대부분 300 이상 수치를 보였는데요. 지금까지 공중화장실 변기를 잡고 운전하셨습니다. 우와, 당황스럽네요. 제가 화장실 손잡이를 잡고 있었던 거 느꼈어요. 아, 피톤치드. 진먼지 진드기에도 효과적이라는 편백나무에 잎을 따다가 물에 넣어서 팔팔 끓이려고 하는데 이때 들어가는 것이 커피 원두. 혹시 향긋한 냄새 때문에 첨가하시나요? 커피 같은 경우는 향균 작용이 좋아요. 커피 가루들을 많이 쓰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우려내서 응축액을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우리 손 제일 많이 닿는 곳에 집중적으로 사용할 거예요. 운전하면서 손이 제일 많이 닿는 곳이다 보니 보통의 방법으로는 멸균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항균에 좋은 편백나무 잎과 커피를 깊게 우려내 분무기에 담고 운전대 곳곳에 뿌려주는 달인.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항균 성분이 운전대에 충분히 스며들도록 꼼꼼하게 뿌리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자연 건조시켜주는 것인데요. 어느 정도 말랐다 싶을 때 또 다른 재료를 가지고 온 달인. 비누처럼 보이는 이것은 점액질이 끈적한 알로에. 혹시 운전대에 광택 내시려고 바르시는 겁니까? 이 알로에도 이제 뭐 우리 사람 피부에 달 때는 뭐 보습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뭐 살균 작용도 실적으로 갖고 있고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마무리 작업을 해줘요. 이야, 살균 소독의 마무리는 보습으로 달인한테 제대로 관리받은 운전대의 오염도는 얼마로 변했을까요? 와, 95%가량 줄어든 세균. 효과 확실합니다. 편백나무, 커피콩, 뭐 알로에 인체의 전여부예요. 이런 이제 천연 소재들로 이렇게 살균 작업이 충분히 가능해요. 자동차는 최대 세척, 운전자에게는 최소로 해가 되는 세차를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달인. 항상 열정적이시고 잘 쉬질 않으세요. 주변 사람들 좀 피곤할 정도로 굳이 힘들게 가는 길이지만 어쨌든 개척해 나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멋진 것 같습니다. 자, 올여름에 장마가 길었다 보니 내부가 꿉꿉해진 차량이 많죠. 요즘에 좀 장마도 길고 비도 많이 왔어요. 아무래도 내부에 이제 습한 기운들이 있다 보면은 뭐 내부 이제 공기
공기 자체도 좀 오염이 돼 있을 수 있어요. 장마 덕분에 외관은 세척됐을지언정 장마 때문에 내부엔 손상이 있기 마련. 안쪽을 한번 보세요. 이게 다 곰팡이에요. 그냥 먼지인 줄 알았는데 습한 날씨 때문에 생긴 곰팡이가 곳곳에 창궐했습니다. 이게 에어컨 필터예요. 네. 간지 얼마 안 된 제품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도 냄새가 나는 이유는 바람 강도, 뭐 세기 이렇게 좀 맞춰주는 팬이 있는데 그 팬에도 좀 이물질들이 많아서 거기서 악취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풀팬입니다. 네. 이야, 안에서 까만 몰골로 등장한 에어컨의 팬. 어쩐지 에어컨의 필터를 교체해도 계속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게 차가 오래된 탓만은 아니었군요. 그렇다면 이때 달인이 가져온 것은 베이킹 파우더와 시원한 콜라. 베이킹 파우더에 콜라 섞으면 이제 거품들이 일어나요. 팬들을 세척을 할 거예요. 베이킹 파우더에 콜라를 부어주면 안 그래도 탄산이 많은 두 성분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로 생기는 건 당연지사. 바로 이 기포로 팬을 세척하는 것이죠. 세척 작업을 시작합니다. 여기에 때가 잔뜩 낀 에어컨 팬을 넣고 살살 돌리기도 했다가 또 담갔다가 빼기를 수차례. 그렇게 오래 담가놓은 것도 아닌데 벌써 물로 닦아내도 되는 건가 싶었지만요. 달인이 개발한 약품의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세차를 시작할 때 그 기존에 있었던 기성품들을 사용했는데 제가 예민한 반응들이 좀 와서 테스트를 많이 했죠. 지금 사용하는 거 자체는 다 뭐 3년에서 5년 사이 제가 테스팅 기간을 거치고 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시중에 나온 제품들을 사용하면 편하게 세차할 수 있지만 피부나 호흡기가 민감한 사람이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겠다 싶었던 달인. 그래서 자신의 몸을 테스트해가면서 신체에 해가 되지 않는 살균 방식을 찾아낸 달인이 선택한 마무리 작업은 참숯과 레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숯 같은 경우는 탄소 성분이 있어서 저희 이제 안 좋은 물질 뭐 유해 공기 이런 거를 빨아들이는 성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레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향이 좋다 보니까 향균 작용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부 공기를 마지막으로 정화시켜 줄 겁니다. 마무리 작업을 위해 드라이 아이스 한 덩어리 들어가면 이제 필요한 건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문을 닫아서 연막 작업을 시작할게요. 이 연막들이 이제 다 사라질 거예요. 자동차 에어컨을 내부 순환으로 돌려서 연기를 싹 빼주면 실내엔 상쾌한 레몬 향이 맴돕니다. 그래서 내부만큼은 좀 더 화학약품보다는 천연재료를 많이 사용을 하려고 해요. 밀폐된 공간에서 세차가 잘 안 되면 뭐 곰팡이 이런 뭐 이물질들이 숨을 쉬게 되면 다 제 폐로 들어오게 돼요. 이 세차의 완성은 이 내부 공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숨 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즘 달인도 그만큼 바빠졌습니다. 차도 제2의 자산이라고 하는데 그 자산을 저한테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 게 제 욕심이고 제 목표입니다. 달인 덕분에 차 안에서 마음 놓고 숨 쉬는 분들 많아지기를 기원합니다.